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미국 방문을 했는데 제가 역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이제 미국 방문한 기록을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역대 미국 대통령과의 방문 중에는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 표현에 따르면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이제 강화된 어떤 상위 방위 관계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 그리고 그걸 좀 구체화하기 위한 NCG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핵을 기획하고 정부 자산을 공유하고 실행하고 연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하겠다는 그런 어떤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떤 투자의 질면에서 뭐 우주 분야라든지 반도체, 특히 청정주소 등의 어떤 투자 유치를 좀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SNS에 그리고 또 맥컬린 가수가 SNS 공유하는 등을 통해서 미국 대중에게 미국 국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다가간 것은 굉장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이번에 성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짧게만. 이재용 의원이 말씀하신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미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현재 한순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족쇄를 더 갖고 왔다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그게 창작권자 이거는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기존 넷플릭스의 한국 창작물 투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3배 이상의 투자를 이제 이루었다는 것도 그렇고 핵 관련된 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미국이 특정 국가와 핵에 관련된 구체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채워가야 될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일본을 방문해서 정말 그동안에는 한일 관계가 정말 이제 동토와 같은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런 장관끼리 만남도 사실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이 돼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오는데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괴한한테 이제 피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답방을 하러 왔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이제 복원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오면 좀 더 우리가 희망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라든지 특히 한일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경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아니죠. 과거사 문제도 차츰 이제 그런 어떤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가 거의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한일 정상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어떤 평행선 달리는 한일 외교 관계가 저는 조금씩 이제 이런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1박 2일에 좀 뭔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들이 많아서. 그거는 진짜 우물가에서 숭 찾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일 관계에 큰 물꼬가 떠 있다. 저는 그건 돼서 좀 큰 어떤 결과적으로 이유하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한미일이 그러면 공조를 안 하면은 북중러가 공조를 안 하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북한은 다량의 지금 이제 포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총탄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지금 이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북중러의 관계는 이미 확고한 어떤 군사 동맹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글로벌 어떤 리딩 국가들로 어떤 협력체로서 당연히 이제 협력을 이루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미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좀 표현이 좀 유감스러운 게 대통령이 일본하고 있던 관계 개선이 그러면 미국하고 있던 그런 요구 관계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입니까?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미일 협력 관계에 의해서 특히 대통령이 이런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미일을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러시아의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어떤 말씀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외교 관계는 적정한 국익을 위해서 예. 어떤 균형을 취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나 기본은 저는 한미일 관계가 돼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대통령과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지금 태영호 의원과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윤리위 지금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점적으로 굉장히 좀 태영호 의원에게, 그리고 뭐 당도 뭐 당연한 결과적으로 좀 이야기지만 미묘한 것 같아요. 예, 미묘한 예, 시점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태영호 의원의 그런 좀 과장되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사실 상식적으로 뭐 특정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뭐 다음 뭐 공천,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지역구가 사실 강남구고 공천만 받으면 저희 당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지역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공천이, 당내 공천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에서 뭐 한두 마디 뭐 발언을 했다고 가지고 뭐 공천을 확정하고 그렇게 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통상적으로 보좌관들이라든지 지지자들한테 뭐 나름대로 좀 대통령실하고 이런 어떤 좀 뭐 이런 어떤 네트워크나 커넥션이 있다, 이런 것을 조금 그냥 편하게 과장되게 말하다 보니까 저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글쎄 만남 자체는 뭐 저희들도 예. 뭐 통상적으로 이진복 수석과 이제 그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뭐 소통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최고 또 위원으로서 만남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이 아니겠나. 근데 저런 어떤 말을 이진복 수석이 상식적으로도 할 수가 없죠. 할 리도 없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게 현재 그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게는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소식, 뭐 악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동료 의원이니까 좀 여기까지만 제가 듣는 걸로 하겠고요. 예. 이제 근데 물론 전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실과 어차피 당정청 어떤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운명 공통체로 긴밀하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든 여러 가지 면이든 상의할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도 보면은 이제 21대 때 친문이 대거 공천을 받았고, 특히 또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실에 있는 분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분이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숙명적으로 당과 좀 대통령실이 어쩔 수 없이 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치명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단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당의 어떤 정책에 간섭하다든지 공천에 간섭, 그렇게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당도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특정 발언을 두고 그 발언을 하면은 다음 공천에 어떻게 된다, 그렇게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좀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도의 좀 맥락을 보니까 태 의원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면 뭔가 다음 공천이 보장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만을 놓고 보면, 물론 이진복 수석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진복 수석은 이제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그럼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행동들은, 그럼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비판들이 그렇습니다. 당 내외에서 있었잖아요. 너무 당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도 많이 좀 대내외 좀 비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보도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그 맥락이 더욱더 좀 뾰족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건, 그때는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심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개별적인 다음 총선에 특정인을 누구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거는 어차피 이제 당과 공관위에서 1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태영호 의원의 그 발언은 태영호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본인이 입장에서 보좌관들에게 편하게 좀 과장되게 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좀 궁금증이 있는 대목이긴 해요. 그 이야기는 내부에서 이렇게 녹음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두 리얼리티 쇼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검찰이 이웃집 이렇게 동네 집 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사실은
검찰 나름대로 어떤 수사 단계를 밟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어떤 진술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때 혹은 뭐 진술이 또 필요 없으면은 뭐 아예 뭐 소환조차 하지 않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부르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정근 강내구 가장 핵심 어떤 관계자들 지금 이제 구속했고 그 이후에 또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을 뭐 부를지 그리고 돈 받은 지금 이제 특정된 의원들 10명에서 20명 의원을 부를지 뭐 단계적으로 밝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로 가는 최종적으로. 그게 당연한 어떤 수순인데 그걸 사실 송영길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알면도 불구하고 그 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쇼다. 왜? 나는 이렇게 당당하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굉장히 국민들 시선에 과연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정말 얼마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회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에 지금 돈이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정말 섞고 대제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행동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왜 저런 또 하느냐 저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은 도피라든지 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스스로 찾아갈 정도니까 도저히 우리가 없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스스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방책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거인멸이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저 쇼의 진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뭐 대통령실이 밝힌 것처럼 원내대표의 네. 합의 시에는 당연히 대통령실에 초청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장단을 이제 2차례나 초청해서 이제 만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작년 연말에 민주당 상임위원장단들을 대통령이 초청해서 이제 만찬할 계획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당연히 이제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실은 거부를 했고 사실 변재일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포기한 걸로 알고 제가 이 질문을 있습니다. 왜 드렸냐면 아무래도 지금 여야가 너무 꽉 막혀 있고 전국이 지금 뭐 협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서 그게 좀 물꼬가 트이려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좀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무언가 계기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수사, 재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